원을 넘게 내고 있습니다. 1조 389억 원. 근데 허무맹랑하게도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증액을 강압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초점으로 해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번 그러면 구호 퍼포먼스를 한번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 협정이 불법 부당한 청구서 내미는 창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방위비 분담 협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협상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안 헷갈리고 잘 답을 하셨습니다. 한번 그러면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쳐볼 텐데요. 그러면 폐기하라를 2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퍼포먼스를 하시는 이제 네 분은 좀 더 이제 구호를 외칠 때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에 맞춰서 그렇게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잘하셨습니다. 근데 좀 더 확실하게 해볼게요. 피켓을 좀 더 확실하게 앞으로 쭉 뻗었다가 들어오셨다가 하에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폐기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 폐기하라. 네, 잘하네. 3번 할까요? 아쉽나요? 아쉬워요. 네, 3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워낙 잘하셔가지고 3번째 연습에는 정말 딱 맞춰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트위터에서 이 트럼프가 이미 한국의 이 방위비 분담 인상협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시작됨을 지금 압박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9월 우리 추석 지나고 바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석에 온 가족이 화목과 건강, 안부를 나누기에도 바쁜데 이 미국이 한국에게 황당한 그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협상은 중단해야 되겠죠. 한번 피켓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럼 구호 또 외쳐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협상 중단, 협상 중단, 협상 중단.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협상 중단, 협상 중단.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234차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는 평등한 한미 관계를 위한 시민 발언 때는 이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단호히 거부하면서 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폐기를 통보했는데 이제 이 미국이 또다시 군사협정을 또 강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내용의 문제점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발언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지난달에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에 이 볼턴 보좌관 그리고 에스퍼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 등등이 와서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 협정이라는 창구를 이용해서 불법 부당한 청구서를 어마한 50억 달러 청구서를 내밀고 갔습니다. 특별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게 특별협정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네, 첫 번째 주제 발언, 지금 요즘 항상 우리의 내용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성 팀장이 오늘 발언에 좀 나서게 될 텐데요.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하라라는 내용으로 평통사의 이유성 청년팀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날 영상만 찍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발언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혹시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전체 이름이 혹시 뭔지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한 한미 소파 5조에 대한 특별 조치에 관한 협정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서 지금 주둔을 하고 있죠.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소파는 5조 1항에서 한국이 시설과 구역만을 제공하고 또 그 외에 들어가는 모든 미군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미 소파를 위반하고 맺어진 것이 바로 방위분담 특별협정입니다. 이 방위분담 특별협정에서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위분담금 특별협정도 한미 소파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의 일부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트럼프가 50억 달러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남한 방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해외 작전을 지원할 때에도 필요한 비용이고, 지금 주한미군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군, 그리고 그것들과 같이 들어오는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비용,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방위분담금으로 준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부를 달라고 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미국 자체가 만들어 놓은, 또 미국이 스스로 한국과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소파, 방위분담 특별협정을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사문화하고 무력화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카츠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면세, 감면, 이런 불법 부당한 직간접 지원 비용을 지금 즉각 전면적으로 철회해야 됩니다. 지금 남아 도는 방위분담금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방위분담금은 대폭 증액을 해야 하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대폭 삭감을 해야 될 상황이고, 끝내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저는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11차 협상이 이제 추석을 즈음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이 협상도 중단되어야 하고 방위분담 특별협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 모아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호는 그냥 마지막 4글자만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부담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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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앞에 4개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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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켓도 같이 또 들어주시면 눈에 잘 띌 것 같습니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세계 패권 비용 떠넘기나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하라! 불법 부당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네. 또 퍼포먼스도 같이 계속 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아래 지금 돈이죠. 1조 원입니다. 1조 원짜리가 몇 장 있는지 아시나요? 세어보셨어요? 여기 이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이거 몇 장일까요? 맞습니다. 11조 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지원비만 1조를 넘게 주는 거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과 간접 지원 비용까지 다 합치면 11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여기 밑에 이렇게 지폐를 형상화해가지고 표시를 했고요. 이런 부당한 요구,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발언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지금 올해 초에 맺어진 10차 협상에서도 작전 지원 항목이라고 해서 계속 신설을 하려고 하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것은 분담협정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다시 왜 미국이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문제점을 좀 들어보는 발언 또 순서로 있겠습니다. 작전 지원 항목 신설 결단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평화통일연구소의 유영재 연구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전 지원 항목에 대한 발언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차 협상에서도 이게 이제 쟁점이 되었는데, 이제 11차 협상에서는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현재 방위분담금은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죠.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그 다음에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이 3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50억 달러, 이거는 이 3 항목으로는 도저히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0억 달러를 받아내가지고 쓰려면 새로운 항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10차 협상 때도 미국이 요구했는데, 앞서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정부가 그건 안 된다, 이 방위분담금 협상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항목이 신설되는 것은 막았지만, 군수지원 항목의 일부로 그것이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일시적 지원, 일시적 주둔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미연합훈련 할 때 한미 미 항공모함 전단이 이제 들어오면 항공모함에만 한 6,000명 정도가 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군인들이 들어오는 그걸 이제 일시적 주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까지 지원한다. 이게 이제 일시적 주둔에 대한 지원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요금,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비용, 목욕 세탁 비용, 이런 것까지 이제 지불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미 연합훈련하러 항모 전단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걔네들의 6,000명이니까 하루 커피잔만 하더라도 2만 잔이 나온다는데, 걔네들 쓰레기 처리 비용, 그 다음에 목욕 비용, 세탁 비용, 이런 거를 다 대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11차 협상에서는 이 미국의 요구가 50억 달러까지 되기 때문에 이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하지 않으면 방위분담금 대폭 증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런데 이 작전 지원 항목의 내용이 뭐냐면 전략자산 전개비용. 그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항모 전단이라든지 B-52, B-2 전략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개될 때 드는 비용,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항모 전단을 한번 보내는데 1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B1, B50, B2, B52 폭격기 이런 것들이 뜰 때는 30억 내지 6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내라,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이 순환 배치 비용. 미군이 본토에 있던 미군이 한 2,000명 안팎 정도가 한 6개월 정도마다 순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 대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작전 준비 태세에 대한 비용도 대라. 근데 이 작전 준비 태세라고 하는 게 이게 이 항목이 노후하기 때문에 이 주먹구구고 이것이 결정된다면 이제 도대체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 이게 알 수 없는 백지 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비용, 그 다음에 남중국해 작전 비용 이런 것까지 이제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하게 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와 방위분담금 협정을 뛰어넘는,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불법적인 요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하게 되면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이거를 점차적으로 더 이제 충족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하게 된다면 우리가 끝간데 없는 미국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결단코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이것은 최저임금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연 260만 원의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230만 명이 그런 정도의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미군을 위해서, 미군이 남한 방어도 아니고 주한미군만도 아니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부만도 아니고 뭐 전 세계 작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을 위해서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또 더 뛰어넘는 그런 돈을 우리가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 지원 항목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 모아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국에 떠넘기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 결단코 반대한다. 한국을 세계 패권 전략 전초기지로 삼나 미군은 토지시설 임대비 당장 내라. 평화정세 역행하는 해외 미군 지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철회하라. 카투사 지원 법적 근거 없다. 즉각 중단하라. 네, 너무나도 많은 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구호로 같이 외쳐봤습니다. 다음 발언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 박근혜 퇴진 촛불을 열심히 들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밀실 비공개에서 바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이 됐죠.
그때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기자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의를 하면서 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등을 지고 네. 그 협상의 문제점을 나타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11월 23일이면 공식 종료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과 일본이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압 말라라는 내용으로 서울평통사 황미 대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청와대가 선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도 잘 종료를 선언했다라는 게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와 함께 미국과 일본 주도의 동북아 MD를 구성을 하고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서 북중러와 대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결된 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을 이제 그러니까 종료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말을 했죠. 미국과 자신들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이익에 굉장히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미국의 패권 전략에만 도움이 되는 이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이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속을 함으로 해서 한국을 미일 호주 동맹의 하위 체계의 파트너로 끌어들임으로 해서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 국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 안보가 매우 위태롭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실제 북의 탄도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북의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은 북의 탄도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큰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 SM-3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는 자위대에 대해서 사찰을, 우리 군사 기밀 정보에 대해서 사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가 오히려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는 전혀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한 청와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미국이 다시금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은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그리고 북미가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서 적극 나섬으로써 동북아 평화, 그리고 평화를 위한 그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설 것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방어, 무용지물, 한일군사협정, 강한말라!
미국, 일본이안, 한일군사협정, 강한 말라! 네. 지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또 협상 중단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데, 네. 한번 또 피켓 퍼포먼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피켓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새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시 원래 우리가 또 표현하고 싶었던 요거 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또 다음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지금 얼마 전에 8월 초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죠. 거기서 신임 에스퍼 미국의 국방장관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 그리고 그 중에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난 이 사드 배치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거리 미사일에 한국 배치 반대한다라는 내용으로 문제점 또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천평통사의 유정섭 사무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앞서 사회자가 이야기했듯이 이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 넘고야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러시아하고 INF 조약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탈퇴하면서 결국 전 세계에 이 핵 군비 경쟁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핵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완전히 역행하는 짓을 결국 미국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INF 조약을 폐기한 그 다음 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를 하고 싶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만약에 한국에 배치한다. 이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라고 하면 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이 동북아에 있어서 또다시 핵전쟁의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또다시 빠져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반인륜적이고 이 불법적인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를 이 한반도에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이 견제를 거의 전적으로 ICBM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사실은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에 있어서 이 균형을 이루었었던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만약에 한국에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을 겨냥한 이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 대부분이 이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미중 간의 이 전략균형이 바로 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 자국의 안보 위협에 매우 심각한 위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한국에 사드 배치한다고 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위협을 중국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가 이 발표가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거다. 모든 것. 사드 배치 때는 경제적인 보복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보복을 넘어서 더해서 이제는 군사적인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국 외교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배치하는 국가는 우리의 잠재적 핵공격 목표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 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동맹을 앞세워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민을 대결해, 그것도 핵대결의 소용돌이 이 속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사안은 한국 국방부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 협의도 검토도 계획도 없다고 한국 국방부가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 그때 국익에 해가 됐던 사드 배치 경험 있습니다. 사드 배치 안 한다라고 했다가 결국 입장 하루아침에 바꿔서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도 추가 배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민을 이 대결의 희생양으로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또다시 이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요구는 있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의 위험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만들고자 약속했었던 남북 그리고 북미 간의 이 정상들의 합의를 물거품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도를 즉각 처리하고 한국 정부는 이 한국민을 핵대결의 희생양으로 요구하고 삼는 이 요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네, 관련해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핵전쟁터 만드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강압, 미국을 규탄한다. 한국 안보 위협 불러올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미국을 대신해 총알바지 될 수 없다. 한국민 희생시킬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네, 정말 이 국가 안보,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기 위한 정말 많은 험난한 과정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요 주제에 대한 또 준비된 발언은 마쳤는데요. 지금 자유 발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청년이 생각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차게 발언하고 싶다라고 미리 신청을 해주신 청년 또 한 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유동 평통사 청년회원으로부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통사 청년회원 배규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한미군의 주둔은 순전히 남한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훨씬 넘어서며 자신들의 세계 전략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이 깨진 것은 물론이고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패권 장악을 위해 불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당당히 우리의 입장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협상에 응한 한국 정부 모두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분노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직간접적 비용을 합치면 11조 원, 하나 기준으로 1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밀잡이 30만 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미국의 패권 장악을 위한 전략을 지원하여 돈을 허비하는 것이 옳을까요?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든 현 상황에서 일자리 확대나 반값 등록금 실현과 같은 복지 정책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네, 이제 여러분 모두 후자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평화 정세로 인해 이 땅에 미국이 주둔할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패권 장악을 돕기 위해서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 정세에 역행하며 세계 평화로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실현하고 통일을 위해 발자국을 내딛어야 할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한반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자주, 평화, 비핵화, 통일, 분축을 향한 길에 청년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 모아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삭감하여 청년복지 예산에 사용하자. 방위비 분담금 삭감하여 최저임금 일자리 늘려라. 네. 어느덧 아쉽게도 모든 발언 순서는 마쳤고요. 좀 광고 말씀 드리자면 다다음 달 10월이 이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한 지가 20년 되는 달입니다. 그때 또 우리가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미국과 한국과의 이런 평등한 관계를 염원해 오며 요구해 왔던 내용들을 모아서 또 집회를 할 텐데요. 평등한 한미 관계가 될 때까지 우리의 요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미대사관 바라보고 여기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은 대형 좀 갖춰주시고 퍼포먼스와 함께 우리의 요구를 외치면서 234차 미대사관 앞 평화행동 집회를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아주 눈에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 네.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또 퍼포먼스 팀께서 지금 또 일어나가지고 조금 장소 변경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폐기하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위로는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위에 또 피켓이 잘 보이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만 3번 뻗어주시면서 구호도 같이 외쳐주셔야 됩니다. 멀티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협상 중단 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 네, 피켓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외쳐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협상 중단. 협상 중단. 협상 중단. 네, 영어 구호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SMA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영어로 약자로 SMA라는 말인데요. 스탑 SM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외치겠습니다. 스탑 SMA 스탑 SMA 스탑 SMA 스탑 SMA. 네. 한일 군사협정 강한 말라라는 의미로 노 지소미아, 저기 외교부 앞에서도 많이 외치셨죠. 여기 계신 분들 노 지소미아 같이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지소미아. 노 지소미아. 노 지소미아. 노 지소미아. 네. 한반도 핵전쟁터 만드는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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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부담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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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자산 한국에 전개비용 한국에 떠넘기나 작전지원 항목 신설 결단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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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이한 한일군사협정 강한 말라. 강한 말라. 강한 말라. 강한 말라. 네, 이것으로 234차 미대사관합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